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끼리 잘 살자, 그러니까 여성들끼리 잘 살자라고 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들끼리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쪽으로도 이제 하게 돼서 LGBTQ에 대해서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 옹호하고 또 지지하는 쪽으로 방향성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LGBTQ를 그렇게 지지하게 되면은 물론 여성들의 어떤 여권 신장이 뭐 늘어난다라고 뭐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편으로는 사실 또 여권이 또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도 보면은 남성들이 성을 바꿔서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미국에도 그 여성 교도소에 남성이 본인은 여자다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LGBTQ를 이제 인정을 하면 할수록 점점 여성들의 어떤 삶이 쪼그라드는 부분들이 늘어나는데, 만약에 이 추세로 계속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올림픽 안에서 남성과 여성을 따로 구별하는 것도 의미가 사실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남성과 여성이 같이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데, 그러면은 일반 남성이 국가대표 여성보다 더 뛰어난 영역도 사실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여성들이 바라는 것일까? 그리고 여성들이 그렇게 하는 방향성을 지금 알고도, 본인들이 그걸 알고도 지금 그걸 지지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정말 끝그림을 생각을 하면은 이게 지지가 안 될 텐데 어떻게 이거 지지를 할 수 있지? 이거에 대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이것도 저는 갑자기 지금 궁금해졌어요. 그게 다 돈이랑 결탁되어 있어서 네, 초반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이 청사진이 미래를 정말 밝게 만들 것처럼 믿고 시작을 하죠, 순수하게.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피해자는 여성이란 말이에요. 사실 낙태도 결국 여성에게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LGBTQ 지지하는 것도 결국 여성에게 안 좋아요. 왜냐면 이게 아까 공산주의랑 2세대 페미니즘이랑 연관이 돼 있다고 했는데, 공산주의가 다른 거에도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운동, 에코페미니즘 생긴 것도 환경도 피해자, 피지배계층인 거죠. 그리고 여성도 피지배계층, 그리고 성소수자도 피지배계층,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피지배계층이기 때문에 이들이 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그게 성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엔 피해자는 여성이고, 근데 이 공산주의 사상이 그런 거에 펼쳐져 있고, 처음에는 모르고 시작했다가도 점점 윗선으로 가게 되면 돈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지만 이게 또 모르는 사람 대중들에게는 엄청 그들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또 모르는 사람들은 선동이 되고, 근데 그런 유토피아가 만들어졌다고 쳐요. 근데 결국 그들은 지배계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꿈꾸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을 위하는 척 하지만 아닌 거죠. 그렇게 위하면서 나는 지배계층으로 올라가겠다. 네. 그러니까 김일성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네, 김일성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체시키겠다라고 했지만, 해체시킨 다음에 나는 그 위에 탑으로 서겠다. 네. 너희들은 나를 숭배해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맞아요. 정말 악한 거죠. 그렇죠. 정말 위선의 끝장을 보여주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도 강요하지 말라고 강요하잖아요. 맞아요. 그 공산주의와 페미니즘 그거 이제 비슷하다고 그거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안창호 인권위원장님도 사실은 요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에 전복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정말 그렇게 믿으시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인권위원장 그렇게 이제 몰매를 맞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연관성,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평행 이론이죠.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산주의는 그 불평등 사회 구조의 원인을 경제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그 자본가 계급이 부르주아라고 하잖아요. 그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를 억압했기 때문에 이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일으켜서 전복을 해서 이 프롤레타리아만의 유토피아를 만들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2세대 페미니즘에서 그대로 가져와요. 그래서 불평등 사회 구조의 원인을 경제가 아니라 가부장제라고 보고, 지배계층을 남성, 피지배계층을 여성으로
둬서 이걸 또 전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만의 유토피아를 만들자 이것이 또 2세대 페미니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 인물로는 이제 공산주의는 다들 아시겠지만 칼 마르크스가 이제 종교는 인민 나편이다 또는 공산주의는 영원한 진리를 폐기하며 모든 종교와 도덕을 폐지한다라고 이제 공산당 선언에서 발표를 했고 2세대 페미니즘의 대표 인물 중에 케이트 밀렌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성의 정치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성억압의 뿌리는 가부장제의 성 및 성별 체계에 깊이 박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부장제가 어쨌든 이 사회를 망쳤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서 전복해서 피지배 계층만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북한을 보시면 알겠지만 뒤집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도 결국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그러니까 나뉜다기보다는 어쨌든 질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 페미니즘도 이 구조를 뒤집어 엎는다고 해서 결코 여성들이 행복해질 것도 아니고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와 페미니즘이 2세대 페미니즘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